반갑습니다. 주식 탐방할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었죠.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달러를 돌파했고요. 매출액도 지난 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성장한 181억 달러를 찍었어요.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가 언급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025년까지 클라우드 센터의 성장세는 지속될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엔비디아는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만기 미 국채 흐름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20년 만기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가보다 낮게 금리가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안정화 흐름을 만들었어요. 유가 시장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WTI 가격이 이스라엘 사태 진정 기대감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7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연기가 되긴 했지만 11월 말에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한다든지 감산 연장 기간을 훨씬 더 늘린다든지 이런 소식이 나와서 반등이 나와도 역시 기술적 자리에서는 또 매도 물량 나오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시장에는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번 나스닥 시장 강세 요인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먼이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되는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스닥 시장은 엔비디아와 더불어 빅테크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로 조정이 나면 하여튼 계속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일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영되는 부분은 반도체 쪽이 가장 유력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자, 나스닥 시장 직전 고점에서 일정 부분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오히려 치고 가는 것보다 조정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일정 부분 매물 소화하고 다시 또 반등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결국 상단을 돌파하는 게 더 강하고 안정적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 전환된 이후에 아주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조정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시도합니다만 1,300원 위에서 움직여도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들의 그 매물대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예탁금이 45조 밑으로 떨어졌다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50조 이상 들어와 줘야 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역시 수급 쏠림 현상, 이동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들어오는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수 코스피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좀 더 안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2500 가니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에 따라서 추가 반등을 또 모색을 하겠지만 여전히 매물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나오면 오히려 좋습니다. 매매하기는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고 조정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대응해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계속 유리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통운이 지난 17일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원래 이제 3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협업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낙폭과대자들 같이 움직이면서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직구를 알리바바가 지금 싹쓸이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커머스 매출 추이를 보시면 작년도 3분기 때 109억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올 3분기에는 189억 위안으로 완전히 퀀텀 점프했죠. 엄청난 매출 성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국내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져요. 자, 알리익스프레스의 앱 이용자 수를 보시면 활성 이용자 수가 613만 명입니다. 10월 기준이고요. 이미 팀원하고 G마켓도 제쳤고 11번가도 이제 코앞이에요.
이것만 더 제끼면 국내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재료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J 대한통운의 3분기 매출 비중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택배 사업이 31%고요. CL 사업 분야라 그래서 항만의 하역, 운송, 보관, 정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4%, 그리고 글로벌 하역, 운송, 보관 이쪽에 매출 비중이 36%로 가장 큽니다. 어쨌든 물류 관련 산업이 주다. CJ건설이 매출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물동량 추이 보면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지금 약간 정책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막 성장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냉정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한 이유는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만들더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다가 드디어 4%를 넘어섰습니다. 참 마진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4%를 넘었어요. 자, 평균 판매 단가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판매 단가가 높아졌었는데 2023년은 오히려 정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판매 단가가. 그런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좋은 이익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평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신증권 보고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실적 전망 추이를 한번 보시면 4분기에도 선방할 정도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라든지 비용 통제 이런 것들로요. 내년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데 내년은 내년 문제고요. 일단 올해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2조 1,000억이란 말이에요. 약 2조 1,000억 되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대 있기 때문에 시총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이제 4%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관 매집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급 보면서 매매하자는 겁니다. 그냥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스윙 전략으로 매매하자는 거죠. 자, 최근에 재료 나오고 이제 17일부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약 92,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4%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또 기관 차익 나오면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관들이 특정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매가 조금 주춤하면 눌림목도 쭉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를 노려서 매매 전략 짜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통운 시가총액 2조 1,000억,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4,500억. 비싸지 않죠. 8월 달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이때부터 꾸준하게 매집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재료 나오면서 거래 실리고 급등이 시작이 됐어요. 기술적으로 조정 나오면 역시 9만원대 이 자리부터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눌림목 나와도 반등했다가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드디어 다중바닥을 만들고 최근 패턴은 쌍바닥이 됐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자, 2주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9만원짜리잖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자리가 되죠. 반등하면 분할 매수에서 빠져나오고, 이 자리 깨고 내려온다 해도 분할 매수에서 반등하면 또 분할 매도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 조정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리노공업 보시면, 자, 리노공업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요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계속 꼬리 달면서 이틀 연속 또 음봉 조정이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도 좀 더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7만원 깨고 내려와서 16만 9천원 요 자리부터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반등하면 분할 매도하고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하고, 요거 반복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좀 더 안전한 자리를 원한다 그러면 역시 이 16만원 근처 자리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변동성 전략을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16만 9천원 자리부터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자, 급등 나오고 역시 꼬리에 대한 부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되는 겁니다. 추가 조정 나와서 저점 부분
떨어져도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분할 매수에서 반등하면 분할 매도에 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눌림목 나올 때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대응한다. 이러면 어렵지 않은 전략이 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기관이 매집하는 낙폭과대주를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